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교통 혼잡 등 과제도 많습니다.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라진 경남의 자치 분권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원청과 관련 없는 노조 관계자가 하청업체 문제로 원청에서 노조 활동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교통 혼잡 같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창원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옛 육군 39사단 이전터에 대지 면적 34,300여 제곱미터, 지하 7층, 지상 6층 규모 한 개동이 들어섭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롯데 영프라자, 롯데마트,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 큰 건물입니다. 창원시는 랜드마크와 함께 15,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어 우리 103만 시민들의 자부심도 그리고 여가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세계 측은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 지역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스타필드 창원은 진정성 있는 상생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사랑받는 스타필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텀웨이 이후 5년 만에 스타필드 창원이 착공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공론화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온 게 없어. 그냥 애들로서만 얘기할 뿐이고, 막 시를 믿으라는 거는. 그럼 스타필드 쪽에서 정확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자꾸 이제 피해가는 거지.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상업용지에 위치해 불보듯 뻔한 교통 혼잡 문제도 난제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완공 후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차장마저 줄어 교통 혼잡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론화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스타필드 창원은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부산 신항과 더불어서 세계 3위권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들어설 진해신항.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21선석 규모의 대형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이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업을 2단계로 나눠 1단계 9선석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 2월 다시 신청했고 11개월 만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145억 원을 이미 확보한 경상남도는 내년 상반기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합니다. 초대형 접안시설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진해신항은 2032년에 9선석을 먼저 개장합니다. 2040년에 21선석이 모두 완공되면 부산신항과 더불어 한 해 4,200만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3위권의 항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경에는 가덕도 공항이 또 만들어집니다. 또 철도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가 연결이 되면 이게 굉장한 복합물류의 잠재력을 갖게 되고 경상남도는 고부가 가치 물류 활동이 가능한 세계적인 물류 플랫폼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 그다음에 그런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는 당사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야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의미나 또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질 수 있고 구축될 수 있도록 28조 원의 생산 유발과 17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진해신항은 경남은 물론 동남권 메가시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기획 시간입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더 커진 만큼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창원 특례시 출범입니다. 창원시를 포함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특례시가 됩니다. 창원시는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산업단지 개발 등 특례시에 걸맞는 포괄적 사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출범합니다. 부울경 세 지역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조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본격적인 실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조직, 또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을 담은 규약안이 마련되는 내년 상반기쯤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주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최근 경남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선발을 놓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장이 행사하던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가면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직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체감 변화가 크진 않지만 지방 분권의 시금석이랑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인구 감소로 경남 12개 지역이 30년 안에 소멸될 위기에 처했지만 자원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결국 불발되면서 국가 주요 기능의 지방 이전도 멀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긴 했지만 자치 입법권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요소는 제외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올 한 해,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하루는 반짝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으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과 모레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를 보이지만 모레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 역시 오늘은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지만 모레에는 2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해상에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밤 시간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3도, 양산은 영하 1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산청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부터 한파가 예상될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하청노조 대표와 산별노조 간부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출입을 막았는데도 집회를 하러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노조 활동이 정당 행위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중순쯤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상여금 300%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 집회엔 하청노조 대표와 산별노조 간부 2명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집회가 열리기 엿새 전 회사에 출입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이들이 대우조선 직원도 아닌데다 집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측의 출입 불가 통보에도 하청노조 대표와 산별노조 간부 2명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들을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출입한 것은 하청조합원들의 상여금 300% 요구라는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집회였고 이들의 지위상 이 집회를 주도하고 진행하기 위한 사업장 출입이 필요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산하청 조합원들이 조합활동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전제로 깔고 일하지 않는 비종사자인 간부들의 출입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사측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정치적인 해석과 이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 특별보좌역으로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정가 소식 이재경 기자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SNS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촛불 정부를 마치기 전에 현 정부가 출범한 과정을 정리하려는 대통령의 고뇌로 봐줬으면 한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명숙 이석기 끼워넣기 사면이라며 내 편은 결집시키고 상대편은 갈라치게 하는 대선 매표용 사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박 씨의 사면을 중단하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평호 전 고성군수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 1명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석열 후보 특별보좌역에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소속 도내 13명 국회의원 모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 역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 활동 중입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김상규 전 조달청장은 총괄특보단 정책특보로, 송병건 도당 대변인은 종합지원총괄본부 당무조정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또 이재환 도당 대변인은 후보 비서실 메시지팀에서 실무를, 장동아 전 도의원은 직능총괄본부 반려동물 가족지원단장을, 차주목 전 도당 사무처장은 조직총괄본부 특보를, 허영 전 창원시 체육회 부회장은 정책총괄본부 반려동물 가족행복 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원 진전 119 안전센터 신축 기공식이 오늘 오후 4시 창원 마산하포구 진전면 오서리에서 열립니다. 2021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스마트 6차 농업수도 선포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밀양 농업인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푸드마켓 기탁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하만 농악보존회 농악공연은 오늘 오후 7시 30분 하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상남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공론화 시작 2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고 2025년에 착공, 2027년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철도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내용은 기존의 진주역과 신설되는 통영, 거제, 고성, 합천역사 주변의 개발 계획으로 도는 내년 말까지 용역을 거쳐서 남부내륙철도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종사자 직무보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제 적용 대상은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 공동 생활가정 종사자 75명입니다. 사천시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와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융자금을 상환할 때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규정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어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계획서가 내년 1월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특위는 5개월 동안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탄소 중립에 동참해 생긴 에너지 절감액 998만 4천 원을 모아 기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김해시에서는 3만 436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에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41개 종목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2021년 부울경 경제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4분기 동남권의 경기는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 등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쌀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쌀 20만 톤을 내년 1월 중에 시장 격리하고 초과 생산량 가운데 잔여 물량 7만 톤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며 도내 6개 지역 신협에서 신청하면 신용대출은 3% 고정금리에 최대 8천만 원, 담보대출은 2.6에서 3% 고정금리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창원시가 내년도의 시정 목표를 대전환의 서막 창원 특례시로 설정하고 정책 방향으로 기대가 현실이 되는 특례도시, 회복을 넘어 새 기준이 되는 일상도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확보, 청년의 10년을 책임지는 도시, 명실상부한 수소경제도시 등 6대 분야 24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으며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특례시 출범일인 내년 1월 13일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